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오늘은 중경소 조문 22편 마왕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중경 처방에서 가장 대표적인 처방이지만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처방입니다. 그러나 왜 무엇이 우리가 이 마왕탕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왕탕 처방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인식이죠. 어떠한 인식에 대한 것이 해석과 인식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다. 자, 태양병에 두통 발열하고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고, 자, 그런데 몸이 동이라고 하는 건 약간 무거운 것보다는 조금 심하지만 그렇다고 통증은 아니다. 그렇지만 요런 용어가 요럴 때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통증이 있다 이런 소리죠. 온 몸이 좀 무겁고 아프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요통이 수반되며,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하며, 자, 골절동통,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아이고 그냥 온 뼈마디가 관절이 다 쑤시고 아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것과 이거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니까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지만 아프되 단서 조건 이렇게 내가 예전보다 그 현토를 조금 바꿨어요. 예전에는 이 병수의 관점에서 하질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뭐뭐하고 하면 이렇게 나열식으로 했는데, 요거 같은 것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자, 요것이 일종의 글에 있어서, 이 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 글에는 어떤 글에도 문학책이든 시든 뭐와 같든지 간에 평론이든 글에는 눈이 있어요. 근도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라는 건 뭐냐면 핵심,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바람을 싫어하고 또는 오한일 수도 있죠.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오풍이나 오한하고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한 거는 땀이 없으면서 호흡곤란이 일으키는 경우에는 마왕탕으로 처리한다. 이것으로 마왕탕을 써야 된다. 강의 진행하는 방식, 그전에는 제 얼굴이 비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 작동에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녹화가 일단은 중단되더라고요. 근데 뒤늦게 이제 이거를 칠판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카메라 작동이 오직 칠판 위주로만 해놓으니까 중간에 녹화가 중단되지 않더라고요. 그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말을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급적이면은 중경소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외워야 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의학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제가 이 태양병 조문 중에서도 마왕탕 조문을 읽을 때 보면은 굉장히 감동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아요. 감동. 이 글을 통해 가지고 감동, 그리고 미학, 아름다움, 글의 아름다움. 근데 이것은 어디서 오느냐? 단순성에서 오는 거예요. 단순성. 글의 단순성. 어떻게 이렇게 글을 단순하게 단순성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단순성은 어디에서 올까?
단순성.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뭐를 말하려고 아는지를 아는 분은 제 글을 나름대로 잘 글을 읽고 들었던 분이라고 봐요. 여러분, 단순성 어디에서 올까요? 이게 본질이에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본질. 본질을 근거로 하지 않고서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임상이라든가 한문 해석이라든가 중경서에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이 이면에는 이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단순성, 본질. 본질은 또 뭐냐? 본질은 실증, 실체를 떠나서 사실주의를 떠나서 본질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문은 딱 한 줄이에요. 제가 이렇게 세 줄로 나열했지만 한 줄이에요. 두통발열하고 신동요통하며 골정동통어대 오풍하고 무한이천자는 망탕으로 주제하라. 이 이면에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이해하는가. 특히 이거는 뭐냐면 땀이 잘 나오지 않을까. 땀이 완전히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글은 이렇게 써 있을 뿐이지만 땀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글의 이면에 그것을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런 거를 보면은 중경의 글은 거의 뭐 정말 저는 이 글을 통해서 느끼는 게 거의 천재성을 느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쓸 수가 있을까? 이렇게 단순하면서 모든 게 여기에 마왕탕이라고 하는 것 딱 중요한 그 골자만 갖다 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중으론을 말씀드리면서 중경이 왜 이와 같은 증상들을 채집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의문점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쇠도 망치로 불에 들어갔다 나와서 망치로 수백 번, 수천 번을 두들겨 가지고서 그 용도에 맞게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은 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고 일종의 우리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단련시켜야지만이 중경이 글을 쓴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글을 피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글을 자꾸만 생각을 해야지 본문은 그냥 대충 보고 우리는 공부할 때 보면 본문 잘 안 봐요. 주석서만 본다고요. 주석서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나중에 주석서를 버려야 돼. 전부 다 본문만 봐야 돼요. 가급적이면. 자, 망탕이 처방, 마왕이 성냥, 계지가 두냥, 감초, 행이 딱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방의 그 양이 분량이 그러니까 종류가 가지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처방의 의도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처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지금 그 폐단이 뭐냐면 처방이 너무 많아요. 종류가 약을 쓰는데 저도 물론 그렇고 우리가 지금 현대의 관점에서 이것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여기에 가감도 하고 다른 것도 뭐 쓸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방향이 명확하다. 그 방향은 뭐냐?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답이 있어요. 자꾸만 태양병을 태양경락과 부증인 저기 뭐야 방광과 방광에 해당돼 가지고 뭐 이런 증상은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근거가 없어요. 이분은 내 글에 내가 마왕등을 쓸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두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마왕등을 자꾸만 이해하려고 드니까 이거는 뭐예요? 두통발열, 골절동통 이 자체는 뭐예요? 땀이 나오지 아니함으로써 나타나는 증후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병의 뿌리죠. 병의 뿌리.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경은 글을 쓸 때 반드시 가급적이면 병근의 증상을 근거로 반드시 쓰지만, 병근에 해당되는 증상을 쓰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병증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러나 병의 그림, 정황, 이런 거죠. 두통, 발열, 신동, 요통, 골절, 통통은 바로 무한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정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조문, 증상을 통해 가지고 증상들이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가.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글을 써본다고 보세요. 어떤 글을 쓴다고. 자기 의도를 분명히 글에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글로 쓴다. 그러면은 자기 의도는 글에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경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글을 남긴 분은 내 글은 이것으로서 완벽하다. 이런 뜻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에는. 요 약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가 한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어떻고 계지는 어떻고 이런 것은 개인 그 약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씩 잠깐만 습관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거를 그 하나하나는 고방이라고 하지만 고방의 처방이라고 해서 후세방의 처방 개념과 다를 수가 없잖아요. 약물의 특성은 하나죠. 약물의 특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지 고방의 개념이라고 해서 저거하고 후세방의 개념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는 관점과 해석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중경의 그 실증주의의 근거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마황이라든가 계지, 감초 그것을 이해하는 훈련을 쌓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후세방의 공부를 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고 어떤 처방은 자기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돼요. 그 힘은 저절로 생긴다고 봐요. 자, 자고로 옛날서부터 중경서를 천고의 묘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 고방가 중에서 저는 뭐 책을 보다 보니까 그 20대 때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천지가 있고 나서 이와 같은 묘문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 딱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글들은 완전히 저하고는 반대의 성향을 글 썼지만 그 부분만큼은 저는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천고의 묘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중경을 글 읽으면서 이것을 여러분 느낍니까? 못 느끼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의사들 가운데 과거에 수백 년 전 그 선배들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천고의 묘문이라는 거예요. 이 조문을 보면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이거는 제가 오래전에 느꼈던 이 사람이 왜 이와 같은 말을 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지 이것 때문에 천고의 묘문이라고 저는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 병기의 증상이 질질이란 건 뭐냐면 일종의 가지런히 구비가 되어 있으니 이 말이 허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는 알 수가 있다. 자, 제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생각해야죠. 어떠한 땀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병증은 헤아릴 수 없지만은 불수로 돼. 셀 수가 없다. 무수히 많다. 그런데 중경이 증상을 기술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어떠한 병증을 취하지 않고
단순한 저와 같은 증상을 취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병증을 통해서 우리는 병위의 개념, 병증의 개념, 병정의 개념, 병기의 개념, 그러니까 뭐 병근, 병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병원이다. 병의 근원이다. 우리가 그러니까 중경서가 말하는 병원이든 병인이든 이 개념이 후세에 넘어오면서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인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중경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병인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중경서가 말하는 병원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증상을 떠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을 알려고 하면은 먼저 병증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병증을 통하지 않고서는 병인의 개념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거는 중경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서에서 견병지온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미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저는 이 글을 쓰는 마지막까지도 견병지온이라고 하는 글을 못 봤어요. 눈에 안 들어왔어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어설피게 이 방법에 의해서 저도 글을 썼어요. 네. 나중에 이 말을 통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다소 보완을 했지만 바로 이와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견병지온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중경서를 정말로 이렇게 관통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말을 결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중경서를 공부하는 기준이에요. 견병지온이라고 하는 것. 병증을 떠나서는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중경이 수많은 증상 가운데에 중경이 취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거기는 가장 실증 가운데에 본질에 해당되고 조짐에 해당되고 병기에 해당되는 증상이기 때문에 취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글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만 의문점을 갖고 그 의문점을 가져야지 자꾸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가 뭐 다 뭐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저는 뭐 한 50%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니까. 자, 대체로 병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상에 나타나는 어떠한 징후라고 하는 것은 병세에 의로부터 나타난다. 어떠한 병세로부터 그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으로 중경서를 일단 이해를 해야 돼요. 중경이 병증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툭 던져놓은 것 같지만 단순히 나열식으로 던져놓은 것 같지만 이 병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중경의 처방의 뜻은 처방의 그 방향을 기준으로 정할 때, 나는 어떤 식으로 처방을 쓰겠다. 청화제를 쓰겠다, 이수지혜를 쓰겠다, 바람지제를 쓰겠다, 사제를 쓰겠다. 이와 같이 방의 의도를 정하는 때는 대체적으로 병기를 근거로 해서 세운다. 제가 병기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기는 뭐냐, 일종의 문고리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문을 통해 가지고 방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방에서 나가기도 하고 집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게 바로 기라는 거예요. 병증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그 현상을 통해 가지고 병이 더 심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해결되기도 하고, 그와 같은 것을 근거로 썼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병기라고 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우리 인체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주로 배설관계와 일단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한토화법이 발생이 된 거예요.
어떠한 아둔한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한토화법을 쓴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한토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병의 뿌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병증에 예를 들어서 병증을 치료하는 가장 큰 강령이다. 한토화가. 강령. 그 한토화가 바로 병기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경 이후에 수천 년 뒤에 사람일지라도 중경서를 우리가 읽는 자는 반드시 여기에 우리가 착안하면은 중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이 중경서에 나타나는 깊은 뜻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거는 뭐 지금까지 반복적인 거예요. 예. 제가 글 쓰는 패턴은 거의 유사해요. 몇 개의 문체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별다른 것도 없어요. 중경의 증상과 처방은 조짐에서 살피고, 조짐에서 살피고 그 병증에 나타나는 증후의 뿌리에 근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경의 증상은, 거론한 증상은 반드시 그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조짐인 경우도 있어요. 병이 심해지기 전에 미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쓴 거예요. 이거는 옛날 사람들의 아주 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경서만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모든 그 경서들 또는 무슨 제자백가의 그 기본적인 그 방식은 뭐냐면 이와 같은 것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 철학이라든가 사회 형상이라든가 이것을 말할 때 이미 다 드러나가지고 망할 대로 망해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 조짐에서 항상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흥하고 개인이 건강하고 쇠약해지는 그 조짐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병증이 나타났을 때 이 병증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그래서 옛날 사람은 요 뿌리 근자잖아요. 요 나무잖아요. 나무의 뿌리. 이 원은 뭐예요? 강물이잖아요. 강물의 근원. 그래서 뭐 발본색원이니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발본색원. 그 본질을 잘라버리고 근원에서 막아버리고 이와 같은 용어가 바로 이런 데서 다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이 단순 명료해요. 단순 명료해요. 글이 이와 같은 것을 갖추지 않으면은 글이 번잡하고 복잡해져요. 횡설수설하고 나중에 가면 막 질이 멸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경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한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못한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한 거로 막 이렇게 실이 다 이렇게 꼬이고 난마한 상태인 거에 익숙해져 있다고요. 그런 글들이. 후세방이라든가 전부 다 그렇잖아요. 경학전선이 뭐 동의보가 의학이 뭐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요 말은 인신총류라고 하는 건 제가 몇 번 썼잖아요. 그죠? 인이 신지하고 총류의 장지면 주역 개사표는 인 잡아 당기고 늘리면 총류 비슷한 것에 부딪혀 가지고 확대시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이것을 근거로 이 의미를 현상에서 확대해서 적용하고 비슷한 종류에 부딪혀서 이해하게 되면은 확커부에 이것도 제가 글을 본 사람이라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무해라는 말을 쓰면은 문해라는 말도 있어요. 내가 없다. 확이 있으니까 축어문해죠. 확커문해하고 축어. 근데 여기서는 이것을 뜻하는 거니까 밖이 없다. 무한하다 이 소리죠. 바깥이 없다. 무한하게 적용할 수가 있다. 중경의 처방. 그렇기 때문에 마왕탕으로 다만 감기 초기에 그 시작에만 적용시킨다는 것은 풍한객형의 그 시작, 감기 초기에만 적용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중경서를 잘 읽지 못한 것이다.
중경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단순하지만 그 단순성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에 의해서 이 현상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에 다 우리는 어느 정도는 적용할 수가 있다. 한토합으로 이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지 않더라도 마음통 어떤 경우에 쓸 수가 있느냐. 그 사람의 뭐 체형이죠. 뭐 뚱뚱하고 뭐 이럴 수가 있죠. 마른 사람보다는 뚱뚱한 경우가 많죠. 비후 고밀에 피부의 그 피부가 두텁고 빡빡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어떠한 그 병증이 발생이 되어서 전기가 울체가 되면 이거는 처음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맞다고 봐요. 우리가 어떠한 이상이 생기면 우리 몸에 이상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떤 그 외감이든 상한이든 중풍이든 아니면 스트레스든 무엇이 됐든지 간 어떠한 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인체는 1차적으로 바로 그냥 전기가 울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체 구조에 있어서 그 공규, 개합이 그 조절을 잃게 되고 바로 피하에 땀이 고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 땀을 바깥으로 배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피부를 만져거나 이랬을 때 피부가 두껍고 적한 분들은 대체적으로 땀을 풀려야 될 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피하에 이러한 땀, 수분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피부가 굉장히 지저분하거나 더러운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주 깨끗한 분도 있죠. 우리가 봤을 때 피부가 벌써 거칠고 이러는 분들은 이와 같이 이미 피하에서 그 수분의 어떤 그 독성이 이미 작용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독성이 병독이 표위에 성하면 성할수록 그 병세는 바깥으로 병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해결이 되던가 악화되던가. 병세는 더욱더 표로 나가지 못하니까 외열하지 못하니까 내부로 압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심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작용과 반작용이죠. 그러니까 땀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흘리고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더위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두통이라든가 막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피부에 보면은 그 딸기처럼 이렇게 벌긋벌긋해요. 몸 뚱뚱한 사람들 등에다 침 놓을 때 피부가 막 이렇게 벌긋벌긋한 게 많이 이렇게 열독이 솟아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대표적인 몸이 무겁고 요통과 뼈마디가 쑤시고 심지어는 호흡곤란이 일으킨다. 자, 우리는 막 천식 이렇게 나오면은 막 무섭고 호흡곤란하면 막 열병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찬약을 막 쓰려고 덤벼들거든요. 무의식 중에.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그래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은 이 병은 마왕탕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죠. 마왕의 어떤 주특기죠. 호흡 곤란하고 반드시 뭐 예를 들어서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 열에 대한 압박이 머리 위로 올라갔을 때 생기죠. 이게 무슨 태양 경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두통 발열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떠한 원인에 의해 가지고 땀이 나오지 배설되지 아니함으로써 나타나는 무수한 증상들의 중요한 단서일 뿐이에요. 이것을 구질구질하게 뭐 경락이 어디로 가고 어느 장기에 저거하고 허리가 아프니까 신장이 어떤 뭐 이렇게 방광의 경락이 무슨 허리로 지나가니까 그래서 아프다. 이거는 다 옛날 과거의 해석이죠. 저는 그런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규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단순하잖아요. 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과 그 외감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땀을 잘 배설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망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예를 생각을 해보세요. 병세가 내부로 이위로 압박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간혹 가다가 얼굴에 붉은 기운을 띠게 돼요. 이런 것 같이 나타난다. 이런 거 보고 다 청아지제, 자음지제 쓰죠. 그래서 중경사가 무서운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니 어떻게 마왕을 이런 데다가 쓸 수가 있냐. 근데 고방에는 전부 다 그거 같은 표현이야. 양기가 부르라 해가지고 뱃살대주면 양기가 부르를 한다 그랬어요. 요 같은 표현도 다 중경서에 있어요. 요 같은 용어는. 물론 조문이지만. 저는 글을 쓸 때 가급적이면 중경서에 보이는 그 해설이라 하더라도 중경서에 보이는 그 글을 글로서 해석하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해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그 중경의 어떤 병증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굴에 붉은 빛이 나타난다. 숨이 차고 맥 촉박하고. 근데 당신 감기 걸렸어요. 그러면은 환자도 싫어해요. 뭐야? 내가 이렇게 심하고 아파 죽겠는데 그런 하찮은 감기에 걸렸단 말이야. 이와 같이 생각을 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우리 한의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신은 막 이렇게 호흡곤란하고 면역요새 가니까 이거는 음어화동이야. 무거운 약, 이와 같은데 무거운 약 딱 써보세요. 심한 사람들, 심장질환이라든가 현대의 심장질환 갖고 있어서 약 무거운 거 쓰면요. 그 사람 그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마왕탕을 마음속에서 하찮은 약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성이 굉장히 가볍거든요. 흡수도 잘 되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잠재 의식 속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이와 같은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은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무지예요, 무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러한 증상 중에. 관절통도 감기로 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감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외감, 또 대기죠. 외감, 그와 같은 현상, 풍한 저습 조화라고 하는 육기의 그와 같은 기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또는 적처럼.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읽다 보면은 대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중력. 제가 이공계 쪽으로는 거의 머리가 없는 사람이지만 인체는 항상 중력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중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피부가 처진다든가 그 세포가 노화돼서 처지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중력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중경은 그것을 이런 말을 하지를 않았지만 증상의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관점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 신동요통, 골절통 막 이런 것은 전부 다 알고 보면은 이거다.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쌓는데, 왜?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지식을 쌓는데 과정에서 뭐냐면은 명분으로서 이 지식으로서 자기 자신을 포장한다는 거예요. 중풍이다, 상한이다, 태양병이다, 방광경락이다. 이와 같은 무수한 용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본질은 단순한 건데 이와 같은 개념, 어떠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개념으로서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하고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복잡하게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충격은 명료하잖아요. 무한이천 딱 이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잖아요. 그 바로 본질을 뚫는 말이에요. 어떤 현상의 바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 나타나는 증상은 사실은 빙상의 일각이다. 이렇게 딱 요것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잠재하고 있는 이 병증이 어찌 천가지 만가지 뿐이겠는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총류의 그 인이신지하고 총류의 장제면 확대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잠재되어 있는 이와 같은 무수한 병증을 하게 되면 현대에 말하는 많은 병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찌 천가지 만가지 뿐인가. 그러나 중경의 치법은 어떠한가. 중경의 치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수한 현상에 마음이 끄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탕으로서 발안을 했을 뿐이다. 이 단순한 걸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원에서 반복이에요. 근원에서 어찌 터득하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방법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제가 본질, 중경에서 말하는 병증의 어떤 본질,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규명을 하고 하면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현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말은 쉽죠. 저도 쓸 때마다 무수한 갈림과 고민을 해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중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러니까 후세방하고 같이 막 연계해서 어떨 때는 짬뽕식으로 약을 쓰기도 해요. 가급적이면.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